자동차 정비기능사 2012년도 2회차 문제풀이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반적으로 기관의 회전력이 가장 클 때는 1번 어디서나 같다, 2번 저속, 3번 고속, 4번 중속. 그래서 클 때는 4번 중속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전력이 가장 클 때는 이러면 저희는 엔진 성능 곡선을 보시면 됩니다. 엔진 성능 곡선을 보면요, 보통 이제 X축을 토크를 놔두고요, Y축을 엔진 RPM 회전수를 놔둡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요, 보통 GSL 가솔린 타입을 놓고 봅니다. 가솔린 토크를 놓고 볼 적에 가솔린 엔진을 놓고 봤을 적에요, 토크 값은 이제 보통 이제 저속에서는 좀 낮고 중속에서 살짝 높았다가 꺾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솔린이기 때문에요, 엔진 RPM을 최대 한 6000 RPM 정도로 잡고요, 여기를 맨 처음에 시작하는 점을 공회전이나 한 1000 RPM 정도를 잡을게요. 잡으면은 요 중간 정도 오는 숫자들이요, 대략 한 3000에서 한 4000 RPM 정도가 이제 최대 토크가 나오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최대 토크는 이제 중속에서 나오는 거고요. 요거 말고 이제 DSL 이제 디젤에 이제 터보 차저가 들어가 있는 것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이제 디젤의 터보 차저나 가솔린의 터보 차저, 뭐 GDI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런 거 봤을 때 여기 이제 저속 토크가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보 차저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들은요, 요즘에는 보통 한 1600에서 한 1800 정도 수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쭉 올라가서 이제 토크가 한 저속에서부터 토크가 나오면요, 이게 중고속까지 똑같이 갑니다. 참고로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요, 6000rpm까지는 가진 않고요, 대략적으로 잘 가야 한 이쪽 한 4000rpm 정도에서부터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일단 물어본 게 일반적인 거 가솔린 타입이기 때문에 중속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다음 2번 자동차용 LPG 연료의 특성을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연소 효율이 좋고 엔진 운전이 정숙하다, 2번 증기 폐쇄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3번 대기 오염이 적으므로 위생적이고 경제적이다, 4번 엔진 윤활의 오염이 적으므로 엔진 수명이 길다. 답은 2번으로 보시는 거죠. 증기 폐쇄가 잘 일어난다. 잘못 설명한 거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틀린 것. 그래서 X표죠. 그래서 증기 폐쇄, 베이퍼 록이 잘 일어난다. 베이퍼 록은 요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베이퍼 록이 일어나는 조건은요, 요거는 이제 유체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유체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게 보통 브레이크나요, 이제 연료 계통에서 이제 발생이 됩니다. 이때 연료는요, 가솔린, 디젤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냥 말 그대로 연료, 즉 유체가 어느 관에 꽉 차져 있다라고 하면요, 요 하단 부분에서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하면은 요 가운데 부분에, 요 중간 부분에 이제 기포들이 생깁니다. 기포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기포들이 생겨서 내가 한쪽에서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면은 압력을 가하면은 이 압력이 반대편까지 쭉 가야 되는데요, 여기 유체 같은 경우는 압축성입니다. 유체는 비압축성이 되고요, 이제 기체나 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압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이포록이 발생하면, 압력이 한쪽에서 발생하면 압축성 물질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압력을 다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근데 LPG 차량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액체가 아니라요, 기체 형식으로 이제 공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베이포록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참고로 이제 연소율이 좋고 엔진 운전이 정속하고 대기오염이 적으므로 위생적이고 경제적이다, 엔진 윤활 오염이 적으므로 엔진 수명이 길다. 얘네들은 다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그러니까 LPG 기체로 연료를 공급하는 거죠. LPG 연료로 공급하기 때문에
얘는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완전 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소 효율이 좋다. 그 다음에 완전 연소를 했기 때문에 엔진 운전이 정숙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 연소를 했을 때는 뭐 CO, HC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감소하고 대신 이제 낙스는 증가하는데요. 낙스가 이제 많이 발생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 연소실 내에 압력이 높거나 온도가 높진 않기 때문에 낙스 발생량도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이 적고 위생적이고 경제적이다. 경제적인 거는 LPG가 이제 저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당연히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블로바이가스가 발생량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윤활유 오염이 적다. 그래서 엔진 수명이 길다. 이렇게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LPG는 기체로 일단은 공급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에 3번 고속 디젤 기관의 열 역학적 기본 사이클은 고속 디젤 기관이죠. 저희는 이제 가솔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젤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속 디젤이 있습니다. 가솔린은 이제 오토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디젤은 그냥 디젤 사이클이고요. 그 다음에 고속 디젤은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 사이클은 이제 가솔린이니까 쉽게 되는데요. 이게 디젤 사이클과 고속 디젤 해서 디젤 사이클, 사바테 사이클 이 두 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저희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차량을 봤을 때게요. 그 디젤 엔진 차량, 저희 흔히들 도로에 돌아다니는 디젤 엔진 차량이요. 고속 디젤이라고 하고 얘를 이제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게 디젤은요, 요거는 이제 저속 디젤인데 얘는 보통 이제 저속 디젤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저속 디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저희 통통 배 있죠. 통통 배에서 사용하는 거. 요런 배에서 사용하는 거나 이제 뭐 2기통짜리 이제 저속 디젤을 사용할 때 요거를 이제 디젤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 디젤은 연력학적으로는요,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4번 1PS로 1시간 동안 하는 일량의 열량의 단위를 표시하면은 1번 약 432칼로리, 2번 약 532.5kcal, 3번 약 632.3kcal, 4번 약 732.2kcal. 답은 632.3. 요거는 여러분들 대부분도 그냥 공부하시면서요. 1PS는 632.3kcal라는 거를 그냥 암기하고 계십니다. 암기하고 계시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단위 환산을 간다면요. 일단 PS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단위 환산을 간다. 그러면 몇 가지 좀 아셔야 되는데요. 1PS죠. 요 PS의 단위는 75kg 펄스 메타 퍼 세크의 단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는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단위를 바꿔야 되는 게 뉴턴 미터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왜 바꾸는지는 조금 이따 뒤에 또 나오고요. 뉴턴 미터로 바꾸면은 일단 킬로그램 펄스 메타죠. 킬로그램 펄스 메타이기 때문에 이 펄스를 9.8로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75 곱하기 9.8 9.8, 즉 펄스를 9.8로 그 중력 가속도를 곱해 주니까 이제 여기가 뉴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뉴턴 메타 퍼 세크가 나옵니다. 뉴턴 메타 퍼 세크가 나왔고요. 단위 환산 중에 하나, 그 뉴턴 메타에 대한 이 단위는요, 줄과 같습니다. 줄과. 그럼 요거는 다시 말하면은 줄 퍼 세크와 같은 단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PS는 75 곱하기 9.8 줄 퍼 세크와 같은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줄 퍼 세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보통 이것도 이제 단위 환산 중에 하나인데 1kcal 1kcal는 1뉴턴 곱하기 4186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1칼로리는 4186 뉴턴 미터 요런 단위가 또다시 나타나고요. 일단 요거 칼로리 하고요. 4186은 요건 이제 줄의 법칙에 관련되는 겁니다. 줄의 법칙에 관련되는 거고요. 요건 이제 줄 아저씨가 줄 그 아저씨라고 할게요. 그냥 줄 아저씨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건 좀 줄 법칙까지 또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요 네모난 사각 박스 안에 물이 가득 차 있고요. 요 물을
1도씨 올리는데 얼마만큼의 열량이 필요하냐 라고 했을 적에 여기가 프로펠러를 달아 놓고요. 말 그대로 펜 같은 거를 달아 놓고 얘를 도르래 해서 실을 잡아 당깁니다. 잡아 당겼을 적에 얘를 4186을 쭉 잡아당기니까 여기가 1도씨 올라갔다 라는 이런 실험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선 단위는 1kcal는 4180 뉴턴 메타입니다. 뉴턴 메타이기 때문에 저희 여기서도 단위를 보면요, 뉴턴 메타 나왔죠. 뉴턴 메타,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말하면 줄로도 환산이 되겠죠. 그래서 1kcal는 4186 줄이 됩니다. 줄. 그래서 요렇게 일단 단위가 나왔고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요거를 또 환산을 해줘야겠죠. 좀 점점 많아지니까 복잡해지네요. 환산을 해주는데 일단 좀 다른 것들 얘네들은 좀 지우고요. 색깔 좀 바꿀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1ps는 75 곱하기 9.8 줄 퍼 세크라는 게 나왔고요. 요 줄 퍼 세크를 바꿀 수 있는 거는 4186 줄이 1kcal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75 곱하기 9.8 하고 얘는 4186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킬로칼로리 나오죠. 킬로칼로리 나오는데 문제는 1시간 동안입니다. 1시간 동안이죠. 1시간 동안이고 요때 단위는 줄 퍼 세크였습니다. 1ps가 여기가 이제 줄 퍼 세크의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줄 퍼 세크의 단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요 세크를 말 그대로 세크를 아우어로 바꿔줘야겠죠. 아우어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단위를 좀 더 이렇게 보면 여기 위에서는 줄 퍼 세크이지만 이 단위를 다시 좀 풀면요, 요 위에가 줄의 값을 갖고 있는 거고요. 요 밑에가 세크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의 단위. 그래서 요 줄 퍼 세크를 없애주기 위해서 곱하기 3600초분의 1시간 분의 3600초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세크 없어지고요. 세크가 없어지고 여기 줄은 여기 4186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얘는 킬로칼로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간당 몇 킬로칼로리죠. 그래서 요거 4186 분의 75 곱하기 9.8 곱하기 1시간 분의 3600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632.1 킬로칼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산 공식, 이렇게 유도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나름 공부하실 때 좀 더 내가 공부하시겠다면 하셔도 되고요. 그게 난 싫다 라고 하면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1시간 1ps는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거는 632.3이다. 5번 기관 윤활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1번 비중이 적당할 것, 2번 인화점 및 발화점이 낮을 것, 3번 점성과 온도와의 관계가 양호할 것, 4번 카본 생성에 대해서 저항력이 있을 것. 그래서 답은 인화점 및 발화점이 낮을 것. 윤활유의 구비 조건이기 때문에 인화점 및 발화점이 나오면요, 요거는 이제 연소실 내 또는 높은 온도에서 요거는 이제 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연소가 되거나 이제 타서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화점 및 발화점은 낮을 것이 아니라 높을 것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중은 다 적당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게 웬만한 것들은 대부분 다 비중이 적당할 건데요. 단 하나 AT, 그러니까 기관의 윤활유가 아니라 자동 변속기의 윤활유는요, 비중이 커야 한다. 요것만 조금 다른 거니까 얘만 좀 여러분들 주의 있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점성과 온도의 관계는 양호할 것, 카본 생성에 대해서 당연히 저항력이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있다면은 청정성을 가져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포를 발생시키면 안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 6번 기관 정비 작업 시 피스톤 링 이음 간극을 측정할 때 측정 도구로 가장 알맞는 것은 1번 마이크로미터, 2번 버니어 캘리퍼스, 3번 시그니스 게이지, 4번 다이얼 게이지. 답은 시그니스 게이지 또는 두께 게이지 또는 간극 게이지라고 합니다. 피스톤 링 이음 간극이죠. 이거는 실린더 내에
내가 피스톤 링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은 여기 이렇게 절개구가 있겠죠. 이 절개구 사이에 우리가 시그니스 게이지라는 거를 집어넣어서 이제 측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6번. 7번 제작 자동차 등 안전기준 2점씩 또는 3점씩 안전띠 골반 부분의 부착 장치는 몇 kg 펄스의 하중에 10초 이상 견뎌야 하는가? 1번 1270kg 펄스, 2번 2270kg 펄스, 3번 3870kg 펄스, 4번 5670kg 펄스. 답은 2270kg 펄스입니다. 요거는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관한 규칙에서요. 여기가 제 10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3조에 2270kg이고 요건 이제 법규이기 때문에 뭘 특별한 설명은 아니고요. 이건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8번 연소실 최적이 210cc고요. 행정 최적이 3780cc인 디젤 6기통 기관의 압축비는 얼마인가요? 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 압축비는 1 플러스 VC분의 VS. 그래서 밑에가 강극 최적, 위에가 행정 최적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뭐 VC분의 VS 하시면은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요. 요거 그림으로 압축비는 즉 폭발이 일어나는 강극 최적하고요. 위에 강극 최적, 밑에 행정 최적. 연소실 요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피스톤이 움직이는 거 전부 다 이렇게 그려 놓으면 되죠. 그러면은 요거 두 개 1 플러스 강극 최적, 행정 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요. 압축비는 연소실 최적이라고 했으니까요. 1 플러스 210 210 분의 3780이 되는 거죠. 3780이 되는 거고, 이거는 대략 계산기를 해볼까요? 3780 나누기 210은 요거 두 개 하면은 18이 나오고요. 그래서 2를 더하면은 19. 그래서 19대 1 나오는 거죠. 9번 내연기관 밸브 장치에서 밸브 스프링 점검과 관계가 없는 것은 1번 스프링의 장력, 2번 자유 높이, 3번 직각도, 4번 코일의 수. 답은 코일의 수이죠. 그래서 밸브 스프링의 점검이기 때문에요. 내가 밸브 스프링이 있으면요. 내가 밸브 스프링을 눌렀을 적에 얼마만큼을 눌리느냐, 얼마만큼의 힘이 나오느냐. 그 다음에 자유 높이, 얘를 그냥 놔뒀을 적에 바닥면에서부터의 높이는 얼마 되느냐. 직각도는 여기 직각도가 얼마만큼 이제 이게 휘어졌냐라는 거 보는 거고, 코일수는 이미 제작할 때부터 이렇게 코일수가 나오죠. 코일수가 나오기 때문에 코일수에는 점검과 관계가 없습니다. 10번 신품 라디에이터 냉각수 용량이 원래 30리터인데 물을 넣었더니 15리터 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코어의 막힘률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었죠. 코어 막힘률. 코어 막힘률은요. 신품 용량의 고품 용량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품 용량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됩니다. 신품이 30리터인데 들어갔더니 15리터 밖에 들어가지 않았다. 근데 신품이 30리터로 다시 나눠주게 되고 곱하기 100 하면은 50%.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전자제어 기관에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의 EGR율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EGR율이라는 건요. 내가 배기가스를 다시 재순환시키는 거죠. 배기가스 재순환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EGR이 내가 전체 가스에 얼마만큼이 들어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가스는 흡입 공기량 하고요. EGR입니다. 그 다음에 EGR이 위쪽에 가면 되죠. 그래서 EGR율은 흡입 공기량 더하기 EGR 가스량 분의 EGR 가스량 곱하기 100 하시면은 이제 퍼센테이지 나오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2번 공기량 검출 센서 중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것은 1번 핫필름 에어플로우 센서, 2번 칼만 와류 에어플로우, 3번 댐핑 챔버를 이용한 에어플로우 센서, 4번 맵 센서. 초음파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요. 이건 이제 칼만 와류입니다. 칼만 와류는 에어 클리너, 에어플로우 센서 중에서 이렇게 에어 클리너 통로가 있으면요.
칼만 와류를 일단 와류기 때문에요. 이건 이제 초음파식에서 초음파가 지나가면서 이제 와류가 얼마나 많이 발생이 됐냐는 겁니다. 그래서 와류 발생기가 이게 공기가 흘러간다 그러면요. 요 앞에 기둥에 와류 발생기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와류 발생기 만들어 놨으면은 와류가 많이 발생됐다. 그러면 와류가 발생되면요. 여기서 계속 맴돕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요. 얘를 어느 정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둥도 하나 또 있고요. 그래서 요 기둥 맞으면서 와류가 발생을 합니다. 와류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고요. 여기 양쪽에 초음파 센서가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가 쏴서요. 이렇게 닿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와류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와류들이 통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초음파로 쏘면은 반대쪽에 리시버에서는요 이렇게 디지털 신호로 나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하는 것은 칼만 와류 에어플로우 센서입니다. 13번 차량 주행 중 급 감속 시 스로틀 밸브가 급격히 닫히는 것을 방지하여 운전성을 좋게 하는 것은 1번 아이드롭 솔레노이드, 2번 대시포트, 3번 퍼지 컨트롤 밸브, 4번 연료 차단 밸브. 답은 대시포트.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암기하세요. 그냥 밸브가 스로틀 밸브가 급격히 닫히는 것을 방지한다. 급격히 닫히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은 이제 대시포트다. 14번 내연기관에서 언더스퀘어 엔진은 무엇인가요? 저희 엔진에서 보면요. 언더스퀘어 엔진하고요. 오버스퀘어 엔진입니다. 여러분 이제 언더스퀘어하고 오버하고요. 가끔은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요. 요거 그냥 언더스퀘어는요. 언덕 생각하십시오. 언덕 생각하십니다. 언덕 어떻게 되죠?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죠? 볼록 튀어나왔습니다. 이것처럼 언더는 위쪽으로 길게 솟아난 게 이제 언더가 되는 거고요. 오버는 위에가 짧고 옆으로 넓게 펴진 거를 이제 오버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내경을 D, 행정을 L, 요거 L, 요것도 내경을 D, 행정을 L 이라고 보죠. 그래서 행정 실린더 내경입니다. L 나누기 D가 언더스퀘어죠. 언더스퀘어이기 때문에요. L 나누기 D 했으면은 요거는 행정이 더 크기 때문에 1보다 큰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 실린더 행정을 실린더 내경으로 나눈 게 1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답은 3번. 15번 피스톤 헤드 부분에 있는 홈, 히트 댐 역할은 뭡니까? 1번 제일 압축 링을 끼우는 홈이다. 2번 열전도를 방지하는 홈이다. 3번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한 홈이다. 4번 응력을 집중하기 위한 홈이다. 그래서 요 홈 해서 요거 홈을 보시는 게 아니라 히트댐을 보셔야 됩니다. 히트댐은요 피스톤이 있으면 피스톤 링이 끼는 부분이 있고요, 핀 보스 부분이 있고 이렇게 연결이 있다라고 하면요, 여기 실린더 헤드 윗부분에 히트댐이 있습니다. 요거는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요 열뚝이죠. 댐 열뚝. 그래서 열을 막는 겁니다. 실린더 헤드의 높은 온도가 여기 밑에 부분 스커트 부분으로 열이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전도를 방지하는 홈이다. 해서 답은 2번. 16번 전자제어 엔진의 연료 펌프 내부에 있는 책 밸브가 하는 역할은 1번 차량 전복 시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2번 연료 라인의 과도한 연료 압력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다. 3번 인젝터에 가해진 연료의 잔압을 유지시켜 베이퍼록 현상을 방지한다. 4번 연료 라인의 적정 작동함이 상승될 때까지 시간을 지연시킨다. 답은 3번이죠. 연료 펌프 내에 있는 책 밸브입니다. 요거는 이제 퓨얼 탱크가 있으면요, 퓨얼 탱크에서 연료를 빨아들여서 여기 앞에 모터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모터는 여기서 하나만 그릴게요. 이렇게 인젝터로 연료를 분사합니다. 분사된 연료 분사하고 이제 남은 연료들 또는 압력이 너무 높은 연료들은 이제 다시 리턴을 시키죠. 이때 책 밸브는요 여기 앞쪽 부분에 장착이 됩니다. 지금 요 그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책 밸브 표시고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끝에는 레귤레이터라고만 적을게요. 연료 압력 레귤레이터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연료를 이제 일정한 압력으로 유지하기 위한 연료 압력 레귤레이터가 있고요. 이때 모터가 구동해서 연료를 보냅니다. 그럼 이 책 밸브는 한쪽 방향으로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라인에 압력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모터가 정지됐을 때는
이 책 밸브가 다시 뒤로 와서 이 구멍을 막죠. 막아서 여기 연료 파이프 내에 압력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압력을 유지시켜주면은 비등점이 상승하게 되죠. 비등점이 상승하게 되면은 베이퍼록 방지가 됩니다. 베이퍼록 방지. 그래서 가해제는 잔압을 유지시켜 베이퍼록 현상을 방지한다. 말 그대로 책 밸브가 하는 건요, 역류 방지로 인해서 잔압을 유지해서 베이퍼록을 형성을 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시동성 향상, 여기다 적죠. 여기다 제시동성 향상도 목적이 있습니다. 제시동성 향상이란 건요, 요 연료는 유체로 되어 있죠. 유체는 비압축성입니다. 비압축성이라서 여기에 연료 라인에 다 비어, 연료 라인이 혹시 이렇게 통통통통 비어 있다. 연료를 공급하면 이때부터 연료가 이렇게 차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요 라인이 끝까지 차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가 아예 다 꽉 차 있다, 압력이 가해져 있다면요, 연료가 바로 공급이 되자마자 여기서 압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인젝터에 공급되는 연료도 동일한 압력으로 발생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 17번 기관의 최적 효율이 떨어지는 원인과 관계가 있는 것은 1번 흡입공기가 열을 받았을 때, 2번 과급기를 설치했을 때, 3번 흡입공기를 냉각했을 때, 4번 배기밸브보다 흡기밸브가 클 때. 답은 흡입공기가 열을 받았을 때. 이제 최적 효율이 떨어진다는 건요, 동일한 최적 하에 산소가 한 9개가 들어있고 산소가 한 6개만 들어있다 라고 했을 적에, 동일한 최적하에 산소가 양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양이 적은 거가 이제 최적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일단 흡입 공기가 열을 받는다고 하는 건요, 열이 받는다는 거는 동일한 최적하에 요 안에 산소 분자들이 차이고요. 그래서 저온과 고온을 보면요, 온도가 더우면은요, 요게 분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활발해지니까 이 하나의 분자들이 갖고 있는 힘들이나 얘네들이 움직이는 양이 크기 때문에요, 동일한 최적하에 이제 저온보다 고온이 이제 더 적게 이제 더 적게 산소량이 공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열이 받았을 때고, 그다음에 흡입 공기를 냉각하게 되면은 고온이 아니라 저온으로 바뀌죠. 그러면 최적 효율이 좋아지는 거고요. 과급기를 설치했을 때는 요거는 이제 압력을 가해줍니다. 압력을 가해주면은 동일한 최적하에 좀 더 많은 산소량들이 집어넣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배기 밸브보다 흡기 밸브가 크다라는 거냐, 흡기 밸브가 크면은 그만큼 흡입 충진 효율이 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급기를 설치하게 되면요, 과급기를 설치하면은 압력이 올라가면서 일단 여기 많은 양을 충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급기만 설치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 온도도 같이 상승합니다. 온도가 상승하면은 여기에 열을 받아가지고, 그쵸, 압력을 해서 열심히 나는 산소를 모았는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최적이 효율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과급기를 설치하면요, 같이 인터쿨러도 설치가 됩니다. 다음 18번 디젤기관의 연소실 형식에서 직접 분사 실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분사 노즐 상태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2번 연소실 구조가 간단하다, 3번 냉시동성이 용이하다, 4번 열 효율이 좋다. 여기서 답은 1번이고요. 요건 이제 직접 분사식의 장점을 물어봤죠. 장점. 그러니까 좋은 점이 뭐냐라는 거 물어봤습니다. 근데 연소실 구조가 간단한 거 좋은 거죠. 연소실 구조가 간단하면요, 표면적이 작아지고 열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냉시동성이 용이하다. 요거는 예열 플러그가 굳이 필요 없다. 열 효율이 좋다. 열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많이 방지할 수 있다. 근데 분사 노즐 상태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라는 건요, 디젤 로킹이 발생한다. 요거는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19번 배기통에 설치되어 있는 지르코니아 산소 센서가 배기가스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의 농도를 검출하는 방법은 1번 기전력의 변화, 2번 저항의 변화, 3번 산화의 변화, 4번 전자력의 변화 라고 봤을 때 저희 산소 센서 검출하는 방법은 이제 기전력입니다. 여기서 산소 센서에서 이제 지르코니아 산소 센서는요, 보통 지르코니아 타입하고요, 티타니아 타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요, 다 지르코니아 기준으로 가시면 되고요. 이제 티타니아는 아예 명칭합니다. 티타니아 타입은, 또는 뭐 산화 티탄,
또는 이제 저항값 변화로 그래서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요 기전력 변화입니다. 기전력 변화로 이제 농도를 이제 검출하는 거고요. 티타니아 같은 경우는요 저항값 변화입니다. 변화가 되는 거고요. 우선 지르코니아는요 출력 값을 보면요 0V에서 1V인데 보통 이제 0.1V에서 0.9V라고들 합니다. 9V에서 요거는 지르코니아는 0.5V 0.5V를 기준으로 해서요 위아래 부드러운 사인파를 그리면서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전력에 대한 변화겠죠. 요거는 대기에 있는 대기 산소량과 배기관의 산소량의 차이에 따라서 기전력이 변합니다. 그래서 대기의 산소량은 늘 일정하겠죠. 근데 배기관의 산소량은 이제 농후하냐 희박하냐, 일단 위를 희박으로 쓸게요. 희박하냐 농후하냐에 따라서 이제 희박과 농후가 이제 계속해서 왔다 갈 수 있죠. 또 연료량이 적게 분사돼서 희박하냐, 연료를 많이 넣어서 농후하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보면은 배기관과 산소량의 산소량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하면요, 배기관에 그만큼 산소의 양이 많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희박을 봅니다. 그러면은 배기관의 산소량과 대기의 산소량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요, 차이가 없으니까 일단 기전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1V가 희박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기관에 산소가 없습니다. 산소가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니까 대기와 배기관의 산소량 차이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0.9V라는 기전력이 나옵니다. 여기가 농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0.1V는 희박, 농후, 희박, 농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티타니아 같은 경우는요 저항값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요 티타니아 같은 경우는요 0V에서 5V로 나옵니다. 그래서 티타니아는 여기가 0V에서 최대 5V까지 나오고요. 5V까지 나오고요. 티타니아 같은 경우는 0V가 농후가 되는 거고요. 5V가 희박이 됩니다. 지르코니아하고 이제 반대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이 지르코니아랑 반대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당분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지르코니아가 다 공부가 끝나시면 그때 티타니아를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20번 디젤 기관의 연료의 세탄가와 관계가 없는 것은 1번 세탄가는 기관 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 2번 옥탄가는 낮은 디젤 연료일수록 세탄가가 높다. 3번 세탄가가 높으면 착화 지연 기간을 단축시킨다. 4번 세탄가란 세탄과 알파 메티나프탈렌의 혼합액으로 세탄의 함량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답은 2번이요. 옥탄가가 낮은, 요건 이제 디젤이죠. 그래서 여기는 옥탄가가 낮죠. 옥탄은 가솔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계없는 거는 2번 옥탄가.